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12월 달 드디어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있어서 이 12월 달 정말 중요한 내용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2월 달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이 바이오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정말 중요한 호재들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만큼은 미리미리 호재에 대해서 정리해 두신 다음에 우리가 대응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 체크해 봐야 될 이 호재 내용들, 자, 미리미리 안내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월요일만큼 그리고 12월 달의 시작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 바이오 사이클에 있어서 이 12월 달, 자, 어떤 흐름을 잡으셔야 될지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정보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댓글로 알테오젠 주주분들, 자, 알테오젠 화이팅, 자, 문구 한번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마감을 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특히나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들, 자, 이 시장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 어찌됐든 이 박스권 구간에서 흐름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자, 결국 이 하방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자,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ABL 바이오도 오늘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릭스도 마찬가지죠. 올릭스도 조정 구간 이후에 오늘 5%대 반등 구간 나왔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리가켄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찍으면서 굉장히 바이오 섹터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의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쪽도 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이 바이오에 있어서는 꼭 한번 집중을 해 보시면서, 이럴 때 이제 남들과의 우리가 수익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꼭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바이오 섹터의 이 바이오 사이클의 중요한 정보 영상 후반부에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제가 알테오젠의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코스피 이전으로의 상장,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이 실적이 따라와야 된다. 자, 이전에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었던 종목들의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전 상장이 나오게 되면서 자, 실적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외국인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생각보다 주가의 업사이드 구간이 상당폭 많이 열렸던 케이스 확인하셨죠. 자, 가장 흐름이 비슷했던 게 바로 이 셀트리온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이 자, 17년도 8월 달에 자, 지금 25년도 12월 달처럼 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 논의가 되면서, 그리고 최대 실적까지 따라오게 되면서 주가가 9만 원대부터 자, 30만 원, 40만 원대까지 업사이드가 꾸준하게 나왔던 흐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6개월 동안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알테오젠의 상승을 볼 때 이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알테오젠의 수급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역시나 기관 자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투신이 지속적인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연기금 역시 오늘 매수세로 임해줬습니다. 자,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중순경에 들어왔다가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를 임해주는 걸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기관 투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12월 달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결국에 이 50만 원 박스권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쏠릴수록 이 주가의 업사이드 흐름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자, 실적까지 따라온다면 자, 이전에 이 셀트리온 흐름처럼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셨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내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자,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12월 달에 관련 내용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 에너2 관련해서 자, 9월 달부터 임상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 임상 결과 발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자, 빠르면 3개월, 그리고 늦으면 한 5, 6개월 정도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자, 빠르면 3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12월 달에 에너2 관련된 임상 내용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평균적으로 내년도 1월에서 2월 정도에 우리가 에너2 관련된 임상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12월 달 시작이다 보니까 자,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 연내 유지하고 있는 두 건이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자, 이렇게 알테오젠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들, 그리고 특히나 외신 내용들, 그리고 어느 빅파마
빅파마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는 채널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많이 남겨주실수록 제가 더욱더 빠르게 영상으로 꾸준하게 전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가 어디서의 이 어떤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측해 볼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슈 그리고 BMS 관련된 신규 기술 이전 계약건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오늘 좀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빅파마가 있죠. 자 빅파마가 있을 텐데 자 이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기존의 항암제 부분, 기존의 의약품이죠. 자 기존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신규 의약품, 신약에 대해서 의약품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모두 다 챙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존의 의약품이 매출도 안 나는데 자 신규 개발만 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이 두 가지 모두를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로슈 그리고 이 BMS에서 이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존의 의약품 그리고 신규 의약품에 있어서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BMS가 가장 급한 게 자 기존 의약품에 대한 매출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의약품은 자 특허 기간이 있죠. 자 근데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배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의약품의 특허를 갖고 있었던 원천 기술의 빅파마들의 매출액이 순간적으로 급락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기존의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느냐? 자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항암제에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SC 제형, 즉 피하 주사로 전환해서 특허를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자 앞으로의 특허권이 만료가 많이 남은 빅파마일수록 이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구할 테니까 결국에 이 기업에서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BM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26년도부터 그리고 28년도까지 그리고 길면 30년도까지 자 만료되는 의약품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의약품 만료가 몰려있는 특히나 항암제 관련해서 의약품 만료가 몰려있는 자 26년도부터는 이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급한 게 바로 이 BMS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로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C 부분에 있어서 자 미래 신약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 이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좀 보자면 현재 이 ADC 치료제에 있어서 가장 매출액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10개 치료제인데 자 여기서 에너투의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에너투는 이미 9월 달에 SC 제형으로의 첫 번째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체결하면서 임상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ADC 치료제 역시 이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전개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투가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첫 번째로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나머지 ADC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빅파마들에 있어서도 빠르게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ADC 치료제의 편의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에너투가 첫 번째 신호탄을 끊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C 치료제 남은 9가지 치료제를 자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어디냐? 자 바로 로슈입니다. 자 로슈가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3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요 빅파마들에서 가장 많은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C 치료제에 있어서는 로슈에서 바로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강력한 호재가 맞긴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주가에 대한 강도를 강하게 끌어올려주려면 자 어떤 내용들이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이 계약에 대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던 게 결국에 대규모 계약 내용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2건이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 수 있는지, 자 규모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선납
선납금부터 시작해서 마일스톤, 그 다음에 차후의 로열티까지 이 실적에 대해서 영향성이 깊다라는 거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계약 내용들이 자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할 겁니다. 시장이.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를 체결했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 자 이것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자 12월 달에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 나올 확률 굉장히 높고 이 BMS 그리고 로슈에서 나올 확률이 좀 가장 높아 보인다.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가 나올지 자 우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업사이드가 나오겠구나, 외국인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차후 실적 향상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만약에 이런 관련 내용들 파악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있을 기술 이전 계약 2건 중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와의 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미리미리 좀 추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에너2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지 이 내용도 파악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오늘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자료집과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알테오젠의 관련 내용들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중요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는 소통방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사이클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까지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을 강조드리고 있죠. 자 현재 이 자료집에는 자 앞으로의 추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 특히나 올해 2건 그리고 내년도에 2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일단 큰 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 걸 제가 강조드렸죠. 이러한 내용을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자 지금은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변동성,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주가를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서야 관련 내용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 남들의 이야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 자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호재인지 이러한 큰 틀의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걸 제가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이 자료집을 통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호재들, 그리고 파이프라인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최종적인 예상 목표가까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강조드리고, 이 소통방에는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퓨처캠 자 11월 7일에 제가 이 맥점 구간에서 잡아드렸고, 자 오늘도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잡아봐야 될 종목들 제가 소통방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들도 꼭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챙기시면서 알테오젠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수익, 자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알테오젠이라고 자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간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알테오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눌러주셔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바이오 사이클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눈앞에서 경험했죠. 바로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까지 이 과정에서 수백 프로 그리고 수천 프로 폭발하는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SK 하이닉스, 전 국민이 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에서 5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사이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주식에서 차트 분석, 재무 분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 바로 남들보다
누구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고 준비한 사람.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자, 그 차이가 내년도에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완전하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조단위 기술 이전입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알테오젠, 자, 이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이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이 이 바이오 사이클의 초입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단위 기술 이전에서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 빅파마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 조단위 계약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만이 진짜 주도주가 되겠죠. 자, ABL 바이오가 결국에 이 조단위 계약을 체결한 것도 결국에 이 항암제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조단위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릭스 역시 이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RNA 분야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단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기술은, 자, 필요한 암 조직만 정밀하게 적용하는 타겟팅 기술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바로 시총이 몇 조가 아니라 수십 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빅파마들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입니다. 현재 노바티스는 유사한 기술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자,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시가총액이 벌써 300조를 넘어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노바티스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고용량 투여 독성 문제, 자, 이것을 임상 단계에서 뚫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최소 이 3조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기술 이전 협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이 있죠. 바로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여기서 게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바닥에서 드디어 이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이 바닥권에서의 외국인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고작 9천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릭스의 시가총액 거의 3조까지 육박을 했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시총 9조 원대입니다. 자, 이 기업이 이 라인만 따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올릭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3배, 그리고 이 리가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5배, 그리고 ABL까지 따라가게 됐을 때는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ABL 바이오와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3배, 5배로 끝나지 않고 아마 10배까지 따라가는 흐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 바이오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임상에 대한 이슈 파악,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파악은 사실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렸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낮은 시가총액 최대 10배까지의 갭이 존재하며, 자,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압축된 자료집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으로 정리해온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투자 포인트를 모른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를 우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이 사이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종목명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료집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 바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시간 대응은 이 소통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종목 자료집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그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결국에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계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사이클의 초입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